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하루였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왜 그러냐? 내일 배당락이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 요건, 오늘까지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고요. 오늘 팔았으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일 새로운 하나의 권리가 생기는 날입니다. 예,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 바로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소 0.68%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 1.37% 상승하면서 양대 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좀 지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이런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중국, 대만 다 올랐거든요.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 증시는 혼조세였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중국이 애프터 코로나, 즉 이 중국의 방역 완화로 인해서 오히려 추후에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지 않았나 싶네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수급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거래소에서 1조 1,300억, 코스닥에서 4,100억, 합해서 1조 5,43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물량일까요? 어제도 매도가 나왔죠. 어제도 1조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요. 양대 시장에서. 대주주 회피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 반면에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 거래소에서 1조 1,000억 정도, 코스닥에서 3,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주요 매수 주체로 들어섰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연일 매수를 했습니다. 반대로 거래소는 기관이 연일 매수, 코스닥도 기관이 연일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외국인은 선물 매수, 주식은 기관 매수가 됐죠.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개인들이 일단 버릴 거를 알아요. 왜 버리죠? 대주 요건 회피하려고 혹은 배당 안 받으려고, 배당 나기 싫어서. 이런 거를 노리고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의 투자 기법 중에요. 연말 배당 투자 관련해 가지고 선물과 연계해 가지고 매매를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거 매물하는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대주 요건을 회피하려고 했었던 이 물량들이, 매도했었던 것이 개인의 물량들이 오히려 또 이 물량을 또 받아줄 거거든요. 대주 요건을 회피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에서는 선순환 요건이 형성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내일 보시면은요. 오늘 거래소가 0.68% 상승했지만 내일 배당락 예상치가 한 1% 마이너스 좀 넘을 것 같거든요. 미국 시장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 장중에도 나스닥 선물이 강세였어요. 오늘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내일 시초가 형성이 또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준 이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 시장도 양호하지 않겠어? 그리고 또 배당 매력도 있어. 이런 흐름에서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바로 어제 저점을 이미 찍었지 않았나. 배당락이 되더라도 이 저점은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섣불른가요? 좀 한번 예견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변 증시도, 주변 환경을 잠깐 보면은요, 주변 증시도 강했죠. 특히 중국 증시가 강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중국에서 입국 후 격리를 무조건 했고, 그리고 PCR 검사를 무조건 했죠. 근데 이거 폐지시켰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즉 방역 완화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특징주로 넘어가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당연시 예상되죠. 한국 화장품주요. 코리아나, 토리모리, 이츠한블, 연우. 예, 이거 며칠 전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화장품주 계속 관심 기울여야 된다고요. 조종시에. 이러한 화장품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대형주 단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6% 급등하면서 전 고점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LG생활건강 3.7% 넘어서면서 전 고점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죠. 이렇게 중국이 애프터 코로나 그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그리고 우리나라 면세점으로 또 덮치면서 면세 수요도 늘어날 거다. 이 기대감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여행주라든가 롯데관광개발 7% 이 종목 역시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 하나투어 2.3% 모두투어 3.59% 상승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에요. 여행주 역시 중국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면 여행주 먼저 화장품 그 다음 여행 이어서 뭐예요? 면세점에서 사겠죠. 호텔신라가 5% 상승하면서 바로 또 튀어넘습니다. 면세점.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카지노요. 파라다이스.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중국 소비 관련주 오늘 특징 테마로 엮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특징 테마로요. 어제 뉴스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한 게 있죠. 드론이요. 북한의 드론 정찰기가 이거 참 안타까운 건지 좀 겁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드론 정찰기가 서울 인근 정찰 비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죠. 다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간 게 있을 줄 누가 압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드론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장중에 지금 윤현 대통령 2017년도부터는 드론 훈련이 아예 우리나라 없었는데 북한의 군사시설을 감시할 드론 부대를 창설할 계획을 짜라!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드론 부대 창설 계획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오늘 하나의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갔어요. 제이시언 오늘 일단 대장주로 상한가 직행했고요. 그리고 퍼스텍 이런 종목들은 체크해 놓으세요. 퍼스텍 18% 급등을 했고요. 네온테크 12% 그리고 기산텔레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들 종목 이외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올라간 종목들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역시 대장주 역할을 해요. 그 중에서 제이시현 시스템 상한가 가면서 전 고점을 바로 뛰어넘죠.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또 우량주이면서 또 퍼스텍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오늘 2등주로 18% 상승을 했는데 이들 종목까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이러한 배당락과 그리고 대주 요건에 대한 기준선 이것을 넘는 것이 또 하나의 기준선이 되거든요. 바로 그러한 오늘 시장은 나름 의미 있는 상승세를 타면서 5일선에 갖다 놨고 내일 물론 배당락으로 인해서 하락 출발 어느 정도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서 준비운동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제의 저가가 2300 초반 수준이죠. 여기가 저가가 되면서 한번
연말, 연초 기대할 만한 요건이 될 기반을 마련을 한 것이 아닐까 한번 다시 희망을 되살펴 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